안녕하세요.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. 오늘의 무비빅스타의 주인공은 영화 서치아웃의 김성철, 허가연 배우와 함께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김성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랜만에 서치하우스로 인사드리는 허가연입니다. 이런 느낌이고요. 진실, 삶의 의미, 애도 어른도 아닌 이 나이에 그런 거 아직 잘 모르겠다. SNS에서는 인플루언서지만 실제로는 자존감 낮은 취준생 준혁. 왜 넌 좋은 일 하면서 왜 이렇게 숨기면서 하려고 그러냐? 이런 꼴로 내 신상을 어떻게 까냐. 그러던 어느 날 벌어진 같은 고시원에 살던 친한 동생의 자살 사건.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 이거 아니야? 그것도 죽은 사람 계정으로? 의혹을 품은 두 사람은 흥신소 해커 누리와 SNS 계정을 추적하게 됩니다.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숫자만 해도 수십 명 이상이야.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? 의협심에 시작된 수사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. 마치 체면처럼 마음을 무너뜨린다고나 할까. 의문의 메시지, 그리고 조작된 죽음. 영화 서치아웃입니다. SNS를 통한 범죄 스릴러라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공포를 전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 작품의 어떤 점에 좀 끌려서 출연을 결정하셨나요? 사실 SNS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또 그 위험한 요소들을 다들 알고 계실까? 웹상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SNS로 접근할 경우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. 관객분들이 한 번쯤은 SNS에 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한 것 같아요. 저도 똑같이 제 주변에 SNS를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가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실제 사건이라고 하니까 더 흥미도 갔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진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특히 허가연 배우는 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생애 첫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.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. 대단한 건 인정해. 사실 그 전에 뭐 마야광과 또 배반의 장에서도 되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작품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좀 팬으로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철 배우가 맡은 준혁이라는 캐릭터는 취준생이라는 빡빡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SNS 소원지기로 또 허가연 배우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흥신소 해커로 극을 이끌어 나가시는데요. 이 준혁과 누리가 이 저마다 사연이 있는 인물들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좀 접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우선 준혁이라는 친구가 소원지기를 왜 할까? 아니, 같은 건물 사는 애한테 어떻게 소원 신청 이거?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고 싶다. 너 팔로워 수 많아야 소원 받아주잖아, 양아치처럼. 누군가한테 소원을 듣고 그것을 해줌으로써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SNS를 굉장히 활용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취준생이라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행복해할 수 있고 조금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우리는 영화 초반부에서 보면 되게 강하고 좀 할 말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 친구잖아요. 자기 할 말 다 하는 친구들이 보면 더 여린 사람들도 있고 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잖아요.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안 봤으면 모를까. 이미 봤는데 어떻게 그래? 사실 두 분 외에도 이시연 배우까지 해서 세 분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세 분의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 되게 궁금했어요. 굳이 그 삼국지로 따지자면 시현이 형이 장비고 이제 관우, 좀 요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
가연 누나가 또 브레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누나가 또 조율도 하고 시원 오빠가 리액션이 되게 네. 좋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제가 해도 그걸 되게 재밌게 살려주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, 나 진짜 은근 하는 짓이 귀엽다니까. 김성철 배우가 보셨을 때 이시연 배우의 생활 연기와 그 나의 생활 연기 좀 어떻게 달랐다고 보시나요? 연기가 다른 건 당연히 생활이 다르니까 정답이네.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연기할 때 조금 최대한 노멀하게 하자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. 그게 다야?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 잠사리 해변에 상륙한다. 김성철 배우는 772명의 학도병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투입됐던 장사 상륙 작전을 그린 영화였죠. Those kids don't know they're on a suicide mission, do they? 바로 그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에서 자기중심적인 그 에이스 학도병 기하룬 역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우리가 특별히 싸움을 잘하니까 특수 임무를 맡아서 가는 거지. 또 이 서치아웃의 준혁과는 굉장히 또 상반된 인물이기도 해서 그 연기하시면서 그때 기억과 좀 겹쳐봤을 때 뭐 느꼈던 공통점이나 차이점 뭐가 있을까 궁금했거든요. 역할 자체가 조금 소심하고 할 말 못하고 좀 그런 역할이어서 저는 조금 할 말도 다 하고 조금 물론 기하륜이라는 캐릭터에 애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지만 둘 다 사실 자격지심이 되게 있는 역할들이어서 그 접근으로 갔을 땐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. 흘리지 마라, 이 새끼야. 물론 보여지기에는 상반되겠지만 준혁이가 더 정의롭고 조금 더 착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뢰 밟은 거 아이가? 사실 그 장사리에서도 김인관 배우가 그 지뢰를 밟은 그 김성철 배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. 술이 떨어졌는데. 사와야지 술. 누가요? 배반의 장르에서는 새 남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고 김성철 배우란 사람이 누군지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한 배우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지내시죠, 형님? 네. 왜 이러시오 가슴 떨리게. 초록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교정본부 물건들이 이렇게 초록색이 많아요. 네, 개소리죠.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법자, 아스달 연대기의 입생,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의 하륜 등 유독 중에서 맡은 이름들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셨나요? 그 캐릭터가 사실 딱 귀에 딱 박히는 이름들이어서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박중규 선배님을 뵀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지금 20년째 쌍칼이야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뽕쟁이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니까. 형 안녕. 난 법자라고 해.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슬기로운 감방생활 3년 전인데 다들 법자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준혁이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. 말로는 제 진심이 다 전달되지 못한 모양이니까 몸으로 전달할게요. 민혜 씨.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2에서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직진하는 홍민아 역과 영화 아빠는 딸에서 반전 있는 모범생 경미 역과 좀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일단 걔부터 잡아야겠다. 서치아웃 속의 이 누리 캐릭터의 모습은 굉장히 걸크러쉬 같은 모습이 좀 있는데요. 뭐해? 들어. 누리 캐릭터의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지점 있으신가요? 처음에 나왔을 때랑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누리의 감정 변화가 있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두 분이 영화 서치아웃에서 꼽으시는 각자의 명장면 있으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셋이서 이제 술 마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. 별일도 아닌데 우울증이더라. 사실 나도 치료받았었어. 그 전에는 뭔가 찾기 바빴다면 그때 진짜 진솔한 대화, 뭔가 속마음
그래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알바나는 취준생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저도요. 아니 진짜 자신의 어떤 입지라던가 스펙트럼을 조금씩 더 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 있으신가요? 전 이번이 이제 현실 스릴러잖아요. 저는 액션 스릴러를 해보고 싶어요. 혹은 공포 영화. 엑소시스트 같은 공포 영화 좀 해보고 싶어요. 최근에 클로젯? 심리 공포 그 막 놀래키고 사람들. 제가 놀래킴을 당할 때마다 배신감이 자꾸 들거든요. 나올 거야 했는데도 나와서 놀라는 모습에 이렇게 돼서 저도 누군가 놀래키고 싶다. 궁금은 하네요. 전 지금까지 보면 다 뭔가 똑 부러지는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똑 부러지는 역할. 리틀 포레스트 같은 네, 좀 그런 할 말이 있어도 머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, 이제. 똑 부러지지 않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. 네, 반대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, 해보자.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요. 하나, 둘, 셋, 시작. 저희 영화 서치아웃은요. 네, 4월 15일 날 개봉이고요. SNS 현실 스릴러 영화니까요. 많이 봐주세요. 여기 13초 난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. 기네요. 13초 꽤 기네요. 똑 부러지게 안 되네요. 김성철, 허가연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확인하시고요. 영화 서치아웃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